오늘 뉴욕시 전역에 1인치 이상의 눈이 내렸으며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51%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부리교육재단이 올여름 한국을 방문할 제25차 모국 방문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뉴저지 버긴 카운티 정부와 서울 동작구가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시 전역에 1인치 이상의 눈이 내려 도시가 새하얗게 물들었습니다. 눈과 얼음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뉴욕시를 찾아오면서 오늘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뉴욕시 센트럴파크에 1.4인치의 눈이 내려 최장기간 눈 없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700일간의 눈 없는 행진은 1869년 기록을 시작한 이래로 1인치 눈이 내리지 않은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틀란틱에서 따뜻한 공기가 이동함에 따라서 눈에서 비와 진눈깨비로의 전환이 예상되며 이 변화는 해안을 따라 이후 도시와 북서쪽 교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환으로 도로와 인도가 얼어붙을 수 있어 퇴근길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저녁부터 눈은 그치겠지만 기온은 점차 하락하겠습니다. 오늘 예상 최저 기온은 21도, 체감온도는 한 자리 숫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지는 수요일에도 하늘은 맑겠지만 날씨는 쌀쌀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29도, 체감온도는 한 자리 수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사이 1에서 2인치가량의 눈이 또 한 번 예상되며 기온이 계속 하락할 경우 토요일에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5일 미 전역에 전례 없는 북극 한파가 덮치면서 현재까지 최소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제트 기류를 타고 미국으로 내려온 거대한 북극 한파가 미 전역을 광범위하게 덮쳐 각지의 기온이 예년보다 20도에서 40도 급락했습니다. 강풍과 얼음, 눈으로 인해 8만 명 이상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서북부 오리건주에서는 저체온증으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총 4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산지 적설량이 48인치에 달한 서부 유타주에서는 설상차 운전자가 트레일러에 부딪혀 사망했고 와이오밍주에서는 스키 선수가 눈사태에 깔려 숨졌습니다. 동부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는 노숙자 3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약 1억 5천만 명이 한파 경보와 주의보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기상청은 강력한 한파가 오늘까지 이어지다가 수요일에 완화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한파는 이번 주말쯤 또다시 카나다에서 남하할 것으로 보여 중서부와 중남부 지역에서는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51%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경선에서 51%를 득표, 예상대로 1위에 올랐고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약진했던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를 제치고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1.2%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직후 처음으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는 자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정치적인 부활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젯밤 아이오와주의 주요 도시인 디모인에서 열린 코커스 예반 파티에서 미국 모두가 화합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며 공화당과 민주당도 화합해야 한다며 공격적인 모습을 거두고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드샌티스
드센티스 주지사와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해서도 두 사람 모두 굉장히 잘했다며 축하를 한다면서 덕담을 던지고 포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투표에서 1위인 트럼프와 2위인 드센티스 주지사의 격차는 약 30%로 공화당의 아이오와 경선 사상 가장 큰 표차여서 트럼프가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실시된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예상을 뒤엎고 2위에 오름에 따라 사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론 드센티스 주지사는 어제 경선에서 3위에 그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21.2%의 지지를 획득, 19.1%에 그친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림에 따라 아이오와주 경선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바로 2위 쟁탈전이었으며 드센티스 주지사가 승리함으로써 다시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드센티스 주지사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헤일리 전 대사에게 밀리면서 경선 조기 사퇴 압박에 시달려왔으나 어제 승리로 힘을 얻은 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최근의 인기가 찻잔 속의 태풍이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드센티스 주지사가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주에 각별한 공을 들인 것을 감안하면 2%포인트 차의 승리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기업가인 비백 라마스와미는 7.7% 득표에 그치자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경선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의원 20명을, 드센티스 주지사는 8명, 헤일리 전 대사는 7명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공화당은 오는 23일 뉴햄프셔에서 경선을 실시하며 이제 관심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드센티스와 헤일리의 2위 싸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 중 절반 정도가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기관 유고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4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답변은 35%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21%에 달했습니다. 다만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43%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57%가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를 예측했고 특히 공화당 유권자 중에서는 6%가 트럼프 승리를 점쳤습니다. 또 중도 성향 유권자 중에서도 과반수를 넘는 53%가 민주당 유권자 중에서는 45%가 트럼프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우리교육재단이 올여름 한국을 방문할 제25차 모국 방문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소식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한인 1.5세와 2세들에게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7월 7일부터 17일까지 총 10박 11일 동안 고려대학교 캠퍼스와 한국 팔도 지역 곳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합니다. 선발 인원은 2023년에서 2024학년도 8, 9, 10학년 학생으로 오는 1월 31일 신청 접수가 마감됩니다. 뿌리교육재단의 조민철 회장은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사명을 강조하며 한인 청소년들이 뚜렷한 정체성과 모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이 될 수 있게 도와주고자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모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 이민사회에서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놓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주체성, 정체성 이런 것을 그 청소년 시기에 빨리 잘 잡아주지 않으면은 나머지 살아가는 날들이 조금 더 정체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일찍 저희 바른 그런 모국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면은 아이들이 살아나갈 때 더 자신감 그리고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송창희 부회장은 선발된 학생들은 불국사, 경복궁, 한옥마을 등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또 현대중공업을 방문하며 병영 체험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날에 도착해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날을 이제 잡고요. 둘째 날이 이제 저희가 이제 군대를 가서 하루 동안 한국 군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날은 저희가 이제 경주를 방문을 해가지고서 신라에 대한 역사를 좀 배우고요. 그 다음 날에는 현대 자동차 아산 공장을 가가지고서 한국의 정말 우수한 테크놀로지와 그런 것들을 진짜 한눈에 딱 그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상윤 부회장은 매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지원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부모님에 의해서가 아닌 자의에 의해 프로그램을 찾아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모르지만 작년까지로 그 트렌드를 보면은 계속 인트레스트 이제 숫자도 그렇지만은 그 원서를 내는 학생들의 그 관심이라든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이제 또 한국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언어에 여기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언어하는 이제 그런 레벨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로 인트레스트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경렬 이사장은 해당 프로그램에 다녀온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되는 것은 물론 부모님과 공통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저도 저희 둘째 아들이 다녀온 학부모로서 좀 지켜봤고, 그리고 이번에, 피크닉이나 가서 이제 여러 학부모한테 어떻게 비포 애프터 학생들이 어떠냐. 그러니까 모두들 이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너무너무 학부모들이 기뻐하십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민감한 나이에 가서 처음에는 조금 소극적인 학생들이어도 이 프로그램 다녀와서 굉장히 적극적이 됐고 자랑스러운 이제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부모님들과 좀 더 이해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나라도 더 이해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제25차 모국 방문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이후 면접 및 한글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정부와 서울 동작구가 12일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12일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박일아 동작구청장, 저메인 오티즈 버겐 카운티 커미셔너 의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행정,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공무원들의 상호 교류를 통해 행정과 대민 서비스 업무를 공유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능단체 교류 추진 등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교환학생제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호 간의 문화와 생활 등을 체험하는 등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작구 내 버겐 카운티 소재 명문학교 유치도 추진합니다. 미국 내 독감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독감 시즌에 미국에서 최소 6,500명이 숨졌고 독감에 따른 입원 환자가 11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 환자도 최근 일주일간 20.4% 급증했고 사망자도 1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 주요 도시 하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양도 2022년 12월 오미크론 변이 등장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다시 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등의 일부 병원은 호흡기 질환 확산을 막기 위해 병원 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으며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미국 성인의 44%가 독감 백신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맞은 사람은 17%에 불과하며 60세 이상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접종도 17%에 그쳤습니다.
난민 신청이 폭증하면서 연방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3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는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서 심사 중인 사건이 300만 건에 달하며 지난 2022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2023 회계연도에만 100만 건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2019년 100만 건 이하였음을 감안하면 3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접수된 사건이 무려 40만 건으로 이는 한 달에 평균 13만 건 이상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았습니다. 특히 전국 이민판사는 현재 682명으로 현직 판사 1명당 평균 4,500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지난 2023 회계연도 첫 10개월간 공항과 항만 등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이 거절된 사람은 30만 1,069명으로 지난 2019 회계연도 3만 5천 명보다 약 11배나 급증했으며 지난 2022년 13만 명보다 2.5배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마이애미 공항에서 입국 거절된 사람이 9만 4,8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캘리포니아주의 산 이시드로가 7만 8천 명, 텍사스의 브라운스빌이 7만 5천 명의 순이었습니다. 새해 금융 목표 뱅크 오브 호프와 설계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와 함께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연준이 금융 시스템 혼란 가능성을 우려 조만간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된 올해 첫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대차 대조표 축소로 불리는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국채를 매각하거나 만기가 지나면 자금을 회수한 뒤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금 유동성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시중의 자금을 모두 흡수하게 돼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돈 가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준이 양적 긴축의 속도 조절을 한다는 것은 시중 자금 흡수 규모를 줄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연준이 이처럼 양적 긴축 조절에 나서는 것은 유동성 축소로 기업과 가계의 자금 수고 악화로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연준은 지난 2020년 유동성 공급을 위해 국채, 모기지담보 채권 등을 집중 매입하는 방법으로 9조 달러를 시중에 풀었고 2022년 이후 매달 950억 달러씩 또 현재는 매달 800억 달러씩 국채를 매도, 돈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당초 침체 우려와 달리 올해 연착륙이 기대되는 것은 반도체와 원유 등의 공급 확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높은 성장과 낮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둔화 등 좀처럼 실현되기 어려운 경제 현상이 동시에 현실화된 것은 이번 인플레이션이 수요보다 공급 때문이며 공급이 개선되면서 연착륙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요 증가는 성장률과 물가를 모두 끌어올리는 반면 공급 증가는 성장률을 올리면서 물가도 낮추게 된다는 것이며 현재 상황이 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 상황 개선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코로나19 때 품귀 현상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급 차질, 가격 상승을 초래했지만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늘리면서 가격 상승이 제한되고 일부 반도체는 가격이 되레 하락했습니다. 원유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원유 생산업체들이 생산을 늘리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휘발유 가격 등이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항공권 가격 등도 항공 승객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보다 13% 급증했지만 항공사들이 운항을 대폭 늘림으로써 운임은 5%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블룸버그 전망치 0.9%보다 2배 이상 높은 2%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미국 경제 위협 요소 10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향후 1년 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 미만으로 전망하는 등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소비 지출 둔화 우려에 대해 임금 상승폭이 낮아지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상승하게 되고 지출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연체율 상승은 몇 년간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것이 정상화되는 것이며 열악한 가계 재정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고 노동시장 악화 우려에 대해 기업의 구인이 활발하고 해고율이 낮으므로 노동시장은 계속 견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파산 증가에 대해서는 파산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는 훨씬 낮고 기업의 대출 만기도 도래함에 따라 제로금리 때보다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 설비 투자 증가를 낮출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도 상업용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사무용 빌딩이 문제이며 사무용 빌딩 대출은 전체 대출의 2, 3%에 불과하다며 위기설을 일축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한국계 이성진 감독과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 등이 활약한 성난 사람들이 어제 에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 등 8관왕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공군 현역 장교인 올해 22살 메디슨 마시가 지난 14일 개최된 2024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서 우승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일본 홋카이도 치토세 공항에서 견인차에 의해 이동 중에 홍콩 캐세이 퍼시픽 항공기와 날개 부분이 충돌,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백악관에 불이 났다는 거짓 화재 신고로 소방대가 출동하는 등 최근 연방 의원 등을 대상으로 거짓 신고를 해서 경찰 기동대나 소방대가 출동하도록 하는 이른바 스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맨하탄 그랜 센트럴역 7번 전철 플랫폼에서 한 남성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개표 실수로 바이든 후보는 약 1,600표 적게 계산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27표를 더 많게 계산을 하게 돼 트럼프가 4,000표 정도 더 받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그림 10점을 150만 달러에 팔아준 미술품 딜러가 헌터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는 15일 본격적 선거 시즌을 앞두고 자사 기술이 선거에 대한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의 투표 행위를 방해하거나 투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정치 캠페인,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2도, 밤 최저 기온은 1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7시 16분, 해 지는 시각은 4시 54분입니다.
뉴욕 한인 청과협회가 오는 27일 오후 6시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제49회 청과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단합대회 성격을 한층 강화, 푸짐한 상품들이 증정되는 노래자랑과 라플 추첨, 또 댄스 파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과협회는 등록 회원은 물론이고 미등록 청과인, 일반 한인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가를 부탁했습니다. 뿌리교육재단에서 올여름 한국을 방문할 제25차 모국 방문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8에서 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인 자녀들이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며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7월 7일부터 17일까지 고려대학교 캠퍼스와 한국 팔도 지역 곳곳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합니다. 오는 1월 31일까지 모집하는 제25차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2월 10일까지 실시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서 제출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공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쳐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월 1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